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 오늘은 상승.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밑에 있어도 삼성전자를 좀 먼저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잘 올라가고 있죠.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뭐 시장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분위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뭐 우리나라 시총 1위 종목이지만 중소형주처럼 뭐 이제 하루 만에 뭐 7% 아니면은 뭐 그 이상 이런 양봉으로 시장을 확 끌고 분위기를 이끌어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우리 국내 증시를 참여하는 이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좋은 그런 기운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저는 뭐 이제 최근에 막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뭐 종목 상담이라던가 뭐 의견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뭐 시간의 차이이지 뭐 가치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 열광하는 그런 시기들이 또 금방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엔 또 단기적으로 오늘을 계기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2월 달에는 반등이 굉장히 좀 셌었죠. 그때도 네. 오늘처럼 한번 급등 나오고 돌파봉 나온 다음에 반도체 분위기 이끌면서 또 AI 바람도 불어주고 그다음에 중소형 반도체 끌어주고 뭐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부각됐었던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IB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뭐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에 뭐 디램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들이 되고 있는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주가에는 충분히 조정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개선할 수 있는 업황의 시기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도 좋고 이번에 뭐 엔비디아의 그 HBM 납품을 좀 뚫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이제는 또 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뭐 이제 HBM의 수요를 그 공급을 좀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또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한테 뒤쳐졌었던 부분들을 이제 좀 만회할 가능성들이 뭐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항상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근 며칠 동안은 이런 이슈들이 또 다시 더해질 겁니다. 혹은 뭐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된다라던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외국인들도 좀 같이 매수에 좀 동참해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제 또 GTC 행사 안에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주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삼성도 가고 LG도 가고 SK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기서 혹시 뭐 젠슨항 CEO랑 또 좋은 뭐 관계를 좀 맺겠다라는 멘트라던가 네. 아니면 뭐 HBM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좀 강력한 멘트로 그다음에 이제 발표로 좀 이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더 자극제가 더 세게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좀 내심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놓고 볼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강하게 시작하는 돌파봉이 오늘 일봉 차트에서는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뭐 따라가는 매매,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땡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 있었었던 이 낙폭의 뭐 하락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빠졌느냐 이런 강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고 뭐 업황이 안 좋았고 이런 거는 맞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들이 전환이 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호재들이 이제 막 센 호재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분위기를 더 끌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뭐 6만 전자 넘어가면다고 하면은 뭐 6만 5천 원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뭐 충분한 매력이 있는 저가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분위기를 좀 끌어주죠. 근데 삼성전자만큼 아직은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막 좀 호응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도 앞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드디어 또 6만 전자를 보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물씬 올라오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봤을 때 오늘 SK하이닉스는 2%까지도 상승률을 못 켜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라는 건 시장은 약간 이번 GTC 2025 안에서 드디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 이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뭐 거꾸로 이제 뭐 지난 금요일 아니면 지난주로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움직임이 좀 먼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HBM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따라가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뭐 가끔은 이제 서로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나오는 날도 제법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이제 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던가 지금 당장 엔비디아와의 뭐 두터운 관계, 그래서 뭐 이제 엔비디아가 HBM 쪽에 아니면 이제 뭐 그 GPU 쪽에 이제 좋은 활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즉각 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그 SK 하이닉스인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기술적인 뭐 의미를 돌파하는 내용이라던가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덜 반영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의 업황들이 좀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낙폭이 심했고 더 많이 흔들렸었던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의 오늘 투신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략주로 소개해 주신 이후로도 흐름이 참 괜찮고요. 정말 잘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스터님, 가격 전략 혹시 변동사항 있으실까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여전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종목을 대략 한 12월 이때부터 이제 좀 제시를 좀 드렸었는데, 뭐 유리기판, 필옵틱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반도체 안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달성이 뭐 이미 진작에 되긴 했는데 뭐 지난주에도 제가 AS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죠. 반도체 분위기가 돌아오는 것 같으니 퀄리타스 반도체를 뭐 재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주 사이에 또 이제 반응들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 했었던 거,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다시 또 체크를 했었던 거와 같이 반도체 쪽에 분위기 개선이 되면은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화끈하게 잘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매력이 있고 약간 좀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으로 그런 이제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네. 왜 이번 주에 또 가지고 왔냐면은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시드렸던 방송에서 처음 제시드렸던 위치 대비해서는 목표가가 달성이 되는 이제 전고점이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저항 구간에 부딪혀서 이제 여기서 뭐 다시 대밀림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쌓여놨었던 매물들이라던가 이평선의 저항 이런 것들을 지난주 수요일 날 또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 26%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등 사례가 나왔고, 다시 또 이제 쉬어가고 거래량 줄여가면서 조정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항 구간, 그다음에 매물 구간에 지지가 나오고 안착하는 이런 단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쪽의 분위기는 계속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런 시기에는 항상 굉장히 남들보다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래서 새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 15,500원 혹은 뭐 16,000원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재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리고 수요일 날 또 한 20%대 반등이 나오고, 바닥에서 이제 반도체주를 밀렸었을 때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 안에서는 또 상한가가 한번 또 터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양봉이 나올 때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쉬어가거나 음봉을 눌러줬을 때는 접근이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GTC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뭐 그때 이제 수익의 맛을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혹은 그때부터 이제 뭐 계속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높은 목표가를 진행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만약에 재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5,500원 라인까지 조금씩 기다려보면서 조금씩 들어가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AS 한농화성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도 2월 동안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다시 재진입한다고 한다면 목표가 그대로 2만 원 정도 계속 끌고 가면 좋을지요? 네,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AS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다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한테 이제 반응들이 좀 먼저 오는 거고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뭐 굉장히 또 좋은 힘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이 언덕 아래 제가 동그라미를 쳐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제시를 드리고 흥행을 좀 한번 했었던 목표가가 좀 우리가 좋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조정이 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그 매수를 준비했었던 이 넘어야 되는 이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한번 돌파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지지로 밟으면서 지켜주는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제 윗꼬리들을 여러 번 좀 만들어주면서 여기 쌓여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려는 시도들은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좀 상징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죠.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제시드렸었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에 대비해서 한농화성이 스타트가 좀 늦은 것 같다. 그래서 기회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뭐 좋은 반응들을 그다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또 분위기를 끌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한농화성은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내 포트에 뭐 주도주 혹은 주력주 혹은 뭐 우선순위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가벼운 비중으로 뭐 가벼운 포트 중에 종목 중에 하나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볼 만한 충분한 이유와 매력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는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제시드렸었던 한농화성도 그렇고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본격적인 스타트가 뭐 두 종목이 다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이번에 다시 또 분위기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뭐 그 기대했었던 뭐 2만 원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재차 또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2만 원 목표가 다시 한번 노크해 보도록 하고요. 함께 관심주로 끌고 가면 좋을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AS 종목 삐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종목 토론방에서는 삐약삐약 언제 올라가냐 계속 그런 귀여운 댓글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진입한다고 한다면 이 가격 전략 동일하게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아직 뭐 반응이 이제 막 터지진 않은 상황이고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액션이 나와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원한 돌파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좀 숨고르기를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반도체들이 올라갔었을 때는 모멘텀 관심 측면에서는 약간 좀 뒤처질 수는 있겠으나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사업 내용들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이제 한한령 해제라든가 뭐 중국과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방에 이제 자주 뭐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기하고 좀 빼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근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일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삐아라는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좀 큰 돌파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인 가격 조정 이후에 그다음에 저점을 다지거나 우상향으로 좀 올리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가끔 이제 들어오는 이런 대량 거래량 안에서 이제 양봉과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빈도도 굉장히 좀 짧아졌고 그러는 사이에 여기 있는 매물대 혹은 이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을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제 차트에서는 120일 단순 이평선인데 네. 요거랑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죠. 그러면서 수렴형 패턴을 주가의 캔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소 아쉬웠으나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뚝 하고 이제 돌파가 나오는 봉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스타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넘을 만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사업적인 뭐 기업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액션이 나오면은 그때 관심을 가지면 또 이제 또 이미 급등이 시작돼서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넘지 않았었을 때 매수해 놓고 또 차분히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그 액션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막 동참하면서 급등하는 거 뛰어들 때 우리는 이제 뭐 그 사람들한테 비중 물량들을 조금씩 넘기면서 익절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삐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APR의 후속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표가 뭐 손절가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고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삐아 받아봤습니다. 수많은 종토방 안에서의 병아리 투자자분들의 노크를 과연 잘 화답할 수 있을지 목표가 12,000원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우선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코위버 가져와 주셨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굉장히 오늘 순항하고 있고요. 특히 GTC 쪽으로의 모멘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이버는 저한테 좀 좋았던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이제 뭐 라떼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또 딜사이트 시청자분들이랑 우리 11월, 뭐 12월 이때 네. 양자 컴퓨팅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 뭐 어마어마한 또 수익들을 챙겼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저는 뭐 아직은 좀 잔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높은 위치가 아니고 충분히 가격 조정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좀 액션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분위기를 놓고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가늠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반도체 거기서 파생된 뭐 양자 컴퓨터 아니면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미래 기술 AI 기술주들의 분위기를 같이 타고 반도체 종목들이 힘을 쓰면은 그 다음 이런 기술들이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또 좋은 액션들을 이어가는 그림들이 뭐 과거에도 계속 나왔고 뭐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올 때도 함께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살아나는 관점에서 저는 액션이 조금 더 취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시작이 되는 GTC 행사가 있고 이번에는 그 GTC 행사 안에서 그 양자데이라고 해서 뭐 20일이었나요? 네. 자막에 나가고 있죠. GTC 2025 안에서 양자데이라고 이제 일정을 아예 잡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뭐 로드맵 발표, 엔비디아의 뭐 진출 방향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 지금 당장 뭐 이 기술을 가지고 막 매출을 내고 돈을 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유리 기판처럼 그러니까 미래 기술 그다음 가장 가까워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투자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계획이라던가 로드맵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주식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우리 앵커님께서 브리핑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증시 안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미증시 안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으로 아이온큐라던가 리게트 컴퓨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바닥에서 최근에 조용하다가 또 급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과거에 이제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연속 랠리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엑스게이트라던가 뭐 코이버, KCS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와 좀 비슷한 뭐 분위기는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지난번처럼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이때 했던 것처럼 그때 정도의 캐파를 좀 노려보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좀 흘러갔었던 재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되되 그거보다는 약간 좀 약한 수준으로 목표를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이버가 오늘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도 스타트는 좋았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밀어주고 눌러주고 있잖아요. 저는 매수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위쪽으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 동반한 돌파의 의지는 저는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6,050원 정도로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눌러지고 있고 지난 종가보다는 약간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시초가 이하의 음봉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뭐 매수가는 낮게 잡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대략 하단으로 이제 5,750원
저는 여기를 이제 종가 이탈을 해서 추세가 이탈이 됐었을 때 대응하는 손절가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에는 뭐 음봉으로 눌러줬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 뭐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응들이 나오면은 얘는 액션들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이니까 좀 단기적인 뭐 두 자리 포착이 될 수 있을 만한 7,000원 여기를 좀 목표가로 두시고 한 두 자리 익절의 흐름이 나오면은 10% 이상 넘어가거나 근접해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시작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자주는 요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을 만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죠. 또 디웨이브에서 저널 사이언스에다가 이제 논문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게 양자주를 급락했을 때요. 이 젠스낙 CEO가 상용화까지 좀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정말 무섭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코이버 들어간다고 해도 물론 손절가 다 체크를 해주셨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네.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뭐 이제 급락 폭락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그렇죠.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었던 위치였고 네. 지금은 이제 충분히 가격이 좀 빠진 이후에 바닥에서 다시 좀 시도를 하기 때문에 뭐 하단 대응하기도 굉장히 좀 무난한 위치인 것 같고 충분히 재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에 다시 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교적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공략주 풍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워낙 방산도 좋다 보니까요. 항상 코스테크놀로지나 풍산이 뒤따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좀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그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따라가봤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따라가봤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모두 다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일단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안에서 이제 방산 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분위기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한 방산의 이제 후속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단은 좀 안내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풍산이 그러니까 먼저 그만큼 올라갔던 다른 기업들만큼 막 수출이 어마어마하거나 뭐 그게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덜 반영이 됐죠. 근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방산주들을 계속 환호하고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포먼스가 없는 기업들도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좀 기대를 하고 보셔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 오른 방산주 점에서도 첫 번째 좀 관심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뭐 잠시 입이 좀 주춤해서 우리 시장이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트럼프의 입에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관세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들이 막 나오면서 네. 시장을 흔들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흔드는 내용들의 반사익수혜주들은 반응을 보이면서 좋은 액션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구리가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제 철강 다음으로 이제 뭐 관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노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선물 가격들을 보면은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풍산이라던가 뭐 이구 산업 아니면 대창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네. 구리 관련된 종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최근에 좀 역행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이제 뭔가 좀 반응이 오는 그런 시기는 아닌데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한 두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구리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부각이 되면은 시세를 좀 단기간 안에 좀 터트려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많은 구리주 안에서 그러니까 좀 같은 뭐 좀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풍산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차트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은 자, 풍산이라는 종목이 뭐 과거에 2024년도 상반기에 좀 잘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시장 따라서 많이 좀 밀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이 시장 하락과 함께 좀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툭툭 치면서 추세의 분위기를 바꿨고 확실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메인 매물대들도 돌파하면서 뭔가 좀 몸집을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런 그림과 위치는 저는 이제 좀 탈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상 차트 안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매물 언덕을 다시 좀 두드리는 추이기 때문에 여기 모멘텀들이 더해져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힘이 좀 더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예, 여기 주봉상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묵직한 메인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가벼운 그런 상승 여력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모멘텀은 충분히 더해지고 있다. 요즘에 풍산의 뭐 이런 그 수급표를 보시면은 개인보다는 외국인들이 요즘에 좀 툭툭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러네요. 기관 쪽에서 뭐 증권사들도 같이 좀 매수를 해주고 뭐 신탁 쪽이라던가 좀 묵직한 뭐 보험은행 이런 기관 안에서도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뭔가 좀 화려한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수급들도 계속해서 좀 모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뭐 시초가 이하 음봉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시초가가 64,6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거래량이 나오진 않아서 적어도 뭐 좀 올려 잡으신다 하더라도 최대 65,000원만 넘기지 않는 선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 쌓여 있고 지난 전저점 이탈해서 좀 내려올 수 있는 58,000원 부근을 저는 이제 손절가로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눌러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으면은 이때 좀 나눠가면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일단은 75,000원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언덕 부근 여기를 이제 목표로 해보고 여기 안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뭐 들어오는 거래량이라던가 뭐 기업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은 그때 이제 뭐 AS 해드리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풍산 받아봤고요. 65,000원 선 아래에서 매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략주 제우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특징주 살펴볼 때 반도체 쪽 얘기 참 많이 했는데요. 좀 반도체가 크게 올라갈 때 대형주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소부장 쪽도 함께 보자고 아까 투자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제우스가 좀 비슷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한번 좀 재탕을 하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기억을 하실 거예요. 2월 달에 제가 제시를 드렸고 좀 단기적으로 반응이 한번 좀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주가가 밀려서 매수했었던 가격 마이너스로 또 빠져 있다가 지금은 다시 또 이제 뭐 플러스가 전환이 돼가지고 좋은 그림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때도 좋아서 제시를 드렸는데 뭐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시장에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제우스도 가지고 있는 기업 내용은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흐름을 비껴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다시 탈환이 되면서 뭐 지난번 급등 때 매도를 하셨어도 뭐 저는 뭐 충분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도 충분히 좀 좋은 상승 여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량 빼면서 또 음봉으로 눌러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새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새로 이제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저는 충분히 타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시장 안에서 뭐 소부장의 후속 랠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실리고 그 다음에 반응들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나와줬잖아요. 저는 이 사이클들이 지금 다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우스가 이제 다른 중소형 반도체보다 좀 뛰어난 점이 뭐냐면은 이번에 또 업황이 안 좋고 뭐 경기 안 좋네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빠진 종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뭐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한미반도체라던가 HBM 쪽으로 좀 잘 팔았던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동안에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했었는데 제우스는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괜찮았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들이 세게는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증가치를 좀 보여줬었고 거기에 대한 또 묵직한 펀더멘털 기반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우스라는 기업에 요즘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뭐 반도체도 잘하는데 로봇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 중에 안에서는 뭐 이제 뭐 협동 로봇, 반송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로봇주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잖아요. 슈머노이드 그쵸. 열풍도 좀 많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아직은 부각이 좀 덜 된 것 같긴 하지만 로봇주로서의 이제 매력들도 시장에서 좀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저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잘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는 15,880원 오늘 시초가 이하 음봉이면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보다는 손절가를 좀 높여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4,5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상방으로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는 위치 안에서는 좀 굵직한 매물대 나오기 전에 일단은 19,000원 목표해보고 얘를 한번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로봇 그리고 반도체 두 개의 모멘텀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제우스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0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저희와는 이렇게 오전장 그리고 장중에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지만요. 오후장에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송 계속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맛나는 주식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종목들이 또 반응이 나오고 네.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방송 안에서도 좋은 종목, 그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좋은 히든 종목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같이 또 칼을 꺼내서 또 열심히 또 좋은 수익 사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시장의 분위기도 확확 바뀌고 있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요. 오후장까지도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딜사이트스 김정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